10분의 청락입니다. 지금은 이제 진나라의 천하 통일을 약 10년간 돼서 잠시 알아보겠는데 230년 기원전이죠. 한나라가 멸망하고 229년에 조나라가 멸망하는데 조나라 멸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이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나라, 초나라, 연나라 이렇게 제나라까지 10년의 기간이 이제 역동기인데 10년 기간 동안 육국을 다 멸망시키고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일단 조나라의 멸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이제 이목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목은 초나라의 장군인데, 조나라의 장군인데, 먼저 이제 조나라 북부 지역인 안문군을 이제 흉노로부터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나라는 이제 그七국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흉노하고 이제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흉노의 잦은 침입을 받았습니다. 물론 진나라의 침입으로도 이제 많이 받았지만 흉노까지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국력을 많이 소진하는 이제 그런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목은 그나마 그 조나라의 명장으로서 안문군을 흉노로부터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안문군은 흉노족이 잦은 침입이 있었는데 이목은 지금 그 상태에서 바로 흉노가 대적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키워서 한꺼번에 한 번에 힘을 써서 흉노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10년간이나 흉노가 쳐들어오면 전부 다 주민들을 성 안에 이제 머물게 하고 일체 응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물러나면 다시 생활활동 종사하고, 또 흉노가 들어오면 사람들을 모아서 성 안에서 성을 굳게 지키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흉노의 대군이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뭐 성을 유린하니까 그때 노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흉노의 10만 흉노군을 전부 다 이제 몰살시킵니다. 그동안 흉노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계획도 철저하게 짜놨기 때문에 흉노도 방심한 통을 사서 갑자기 몰아놓고 난 다음에 아주 몰살을 시키고, 그리고 예전에 빼앗겼던 영토도 다 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노도 다시는 이제 조나라를 침공할 생각을 못하고 10년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목은 또한 이제 조나라 장군으로서 진나라가 침공했을 때 번역기가 쳐들어왔었는데 234년에 의안에서 번역기를 대파합니다. 그리고 연나라를 침략해서 무수와 방성을 함락합니다. 243년입니다. 그게. 그리고 233년에는 다시 이제 진나라 번호가 침략했는데 이것도 막아내고, 마지막으로 229년에 진나라 명장이자 노장인 왕전이 침략하는데 왕전하고는 2년간을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또 진나라에서는 이목을 이번에는 강계를 써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야겠다는 계획을 짜고 조나라 왕 충신 곽계를 매수합니다. 곽계를 매수해서 이목과, 그 당시 이목이 대장이었고 사마상이 부장이었는데 사마상이 반란을 해체한다고 도양왕에게 음해를 합니다. 도양왕은 또 멍청하게 이제 거기 말 섞어갖고 이목을 이제 다른 장소로 교체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다른 장소로 보내서 이목한테 장군차를 내놓으라 하니까 이목은 안 된다. 지금 내가 교체되면 우리 조나라고는 100배로 무조건 패배하기 때문에
그럼 패배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때 거부하는데 거부하니까 이목이 워낙 또 유명한 장군이고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천하고 싶고 방공을 얻고 해서 왕은 이제 어떤 밀정을 원해서 치사하게인지 이목을 암살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고대사에서도 드문 경우인데 왕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자기를 원해서 암살한다, 신하를 암살한다는 건 도저히 국민들로부터 완전 지탄 대상이고 그렇게 하는 건 그 나라가 거의 뭐갈 때까지 다 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목을 살해하고 그 부장이 사마상을 파면하고 새로운 장군을 임명했지만은 그 장군은 일단 3개월도 못 버텨서 왕전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왕전에게 대패 당하니까 이목이 가진 군사가 제대로 된 군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한단이 함락당합니다. 조나라 소도 한단이죠. 한단 함락당하니까 뭐 조나라는 그 길로 바로 멸망하고 왕은 생포됐습니다. 생포되고 조나라 공자는 저 북쪽인 오랑캐 땅 대나라로 도망가서 그 대왕이라고 칭합니다. 스스로.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바로 망하죠. 그래서 이제 왕전이 조나라를 멸망시키고 조나라는 이제 역사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연나라는 222년에 이제 망하지만은 그 전에 적개 현가가 나타나서 진나라 영정을 살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이거 시도하는데 그 스토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적객 열전에서 제1로 치는 적객입니다. 현가. 현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제 연나라 태자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연나라 태자단은 진나라에서 3년간 벌모생활을 하다가 이제 도망쳐서 연나라로 돌아옵니다. 그 당시에는 각국의 벌모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서로서로 이제 안전이나 아니면 이제 침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모를 서로서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옛나라에서도 태자단을 진나라에 보냈는데 진나라에서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도망왔습니다. 옛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성이 이제 국문화와 정세를 이제 논했는데 논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진나라 이제 장군 번역이가 도망가서 이제 옛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는 옛날 번역이가 도망갔지만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강력하게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태자단은 거기 가서 이제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번역이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를 배반해서 도망갔는데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다. 받아들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옛날 태자단은 진나라에 있을 때부터 옛날에 돌아와서 난 다음에 치욕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진나라를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광범위를 찾고 있던 중에 진왕정을 죽이면 그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 틈 사이에 육국이 다시 남아있던 제국들이 연합해서 시간을 벌어서 진나라에 대항하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암살을 하려면 되게 위험도 많고 특히 이제 누구를 보낼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던 중에 공부가 정광을 소개시킵니다. 정광이라는 자를 소개시키는데
정광은 태자에게 형가를 이제 소개해 줍니다. 그 당시에 뭐 정광은 나이가 많고 했기 때문에 젊은 이제 형가를 소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형가가 이제 그러면 형가 며칠 후에 형가를 이제 태자단에게 보내겠다고 얘기가 난 다음에 정광은 형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태자단을 몰래 찾아가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논의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르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태자단이 돌아가면서 나에게 암살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비밀을 꼭 유지해야 된다고는 그런 신신 부탁을 하더라. 그러면 나를 아직까지 100% 믿는 것은 아니다. 나를 의심하는 것이 보이니까, 형과 당신은 태자단을 찾아가고 난 다음에 나는 태자단이 나를 의심하지 않게 내가 스스로 자결을 하겠다. 그래서 바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밀이 새어나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아는 사람은 형과 국무, 태자단 3명만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당신을 쓸 것이다. 그런 걸 보여주고, 형과한테도 국가를, 그러니까 그 나라죠. 옛날을 위해서 어떤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죽음으로 불사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광은 형가를 태자단에 찾아가라 하게 하고 자기는 자결합니다. 형가는 누군가 하면은 위나라 사람인데 석격입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정광을 휘하해서 이제 투시하게 되는데, 형가가 태자단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되는 겁니다. 태자단은 이제 형가가 찾아오다 이제 정광이 이제 자결 소식을 듣고 막 통곡을 하죠. 내가 그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나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염려해서 그런 것인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다고 오해해서 자식을 했구나 하면서 굉장히 통곡하고, 그리고 형가에게 진앙 암살 계획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물론 그 계획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진나라를 혼란을 빠뜨리고 그 사이에 제국과 연합해서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지만은 형가는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태자단이 여러 번 요청하자 형가는 승낙합니다. 그렇지만 형가가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진나라 장수 왕전이 조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연나라 국경까지 쳐들어옵니다. 아까 좀 전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왕전이 조나라 한 달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연나라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이제 형가는 이제 계획을 실행해야 되겠다. 때가 됐다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형가가 처음에 머뭇거린 이유는 자기가 용기가 없어 이런 게 아니고, 태자단이 얼마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의지가 굳건한지 테스트해보기는 그런 목적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뭐 다시 안 하겠다고 하면 전부 다 위험에 빠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단이 결심이 서 있는지 이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목전에 진나라 장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이 뭔가 하면, 진나라 이제 왕에게 영정에게 바칠 예물이 없으면 진나라 왕을 볼 수가 없다. 적국에서
사신이 왔다고 해서 100%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영정도. 그러면 뭔가 뭐 구매가 당길 만한 것을 내놓아야지 나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예물로 뭘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는 아까 번역이가 진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번역이의 가족들은 전부 몰살당하고 번역이 혼자 이제 옛나라로 도망갔기 때문에 번역에 대해서는 진앙정은 굉장히 괘씸해서 백금의 상금을 걸고 번역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를 진앙정에게 갖다 바치고, 그리고 독항이라면 옛나라에 이제 곡창지대인데 거기 지도를 가져와서 이제 영정에게 바쳐야 된다. 그러면 영정이 나를 만나서 줄 것이다. 그래야지 기회가 생긴다. 그 얘기하니까 태자단은 독항의 지도는 이제 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번역입니다. 번역이 아까 친구라고 했잖아요. 진나라에서 만난 친구의 목을 내어달라니까 도저히 약간 안 된다. 딱 잘라 말하니까 현가는 태자단의 결국은 번역이를 직접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 생각하고 직접 번역이를 찾아갑니다. 현가가. 그러니까 번역이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하니까 번역이는 그래 알았다. 나도 무슨 수에 했으라도 자기 가족을 몰살하고 나도 거기 몰살하고 자기를 쫓아내는 진앙정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고 하면서 꼭 현가에게 복수에 성공하라고 기원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가는 여기 번역이의 목과 독항의 지도를 가지고 이제 진나라로 가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가가 진앙정을 암살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후정도 한 명 데려갑니다. 진부양을 들어가는데 비수를 하나 준비하는데 아주 독약을 바른 비수를 준비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역수강가에서 역수강은 역수를 건너면 이제 옛나라를 떠나서 진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강인데 아는 사람 몇 명이 흰 상복을 입고 제사식을 치릅니다. 당연히 돌아가면 진나라로 가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죽음을 면치만 하기 때문에 미리 제사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현가는 함랑으로 이제 출발하는데 가기 전에 이제 현가가 읊은 시라고 하는데 바람은 서술하고 역순물은 차갑구나 장사는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노라 이런 말을 하고 함랑으로 출발합니다. 현가가 함랑에 도착해서 중서저 이제 몽가에 찾아가서 진앙을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앙도 그 만나기로 하는데 어떤 토항의 예로 진앙을 보기로 합니다. 토항의 예라는 것 예전에 우리나라도 청나라에 굴복하면 삼전대에서 하던 그 식으로 토항의 예로 이제 진앙을 보기로 하는데 227년이에요. 그게 현가는 이제 번역이 머리가 든 함을 가지고 가고 진부양 그때 같이 데려간 부장은 지도가 든 함 안에 비수를 말아서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들고 뒤를 따라갑니다. 그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왕이 있는 그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왕이 앉고 그 밑에 신하들 병졸들이 쫙 서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의식을 건행하는 겁니다. 진앙정은 단위에 있었겠죠. 단위에 있고 이제
당연히 비수가 든 함을 가지고 단에 올라갑니다. 비행정이 올라가서 정에게 지도를 펴고 있는데 딱 지도를 펴면서 지도 안에 싼 비수가 딱 보이자마자 비수를 들고 진영정의 선배를 잡아 끕니다. 잡아 껐는데 문제는 그때 선배가 찢어져서 이제 당기는데 찢어지니까 뒤로 발로 넘어지겠죠. 넘어지니까 자꾸 찌르는 목적보다는 자꾸 말하다시피 이제 어떤 위협에서 뭐가 같았었는지 그렇게 비수를 들이대고 다른 이제 왕을 위협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소매가 찍히는 바람에 바로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하고 진영정은 막 도망을 다닙니다. 잠 위에서. 무사들은 이제 많이 있었지만은 단 밑에 있었겠죠. 당연히 단 밑에 있는데 단 위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진나라 법에 의하면은 거기 의식에 칼을 들고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일반 그 왕에는 그리고 단 위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명이 없으면. 그런데 명도 없었고 칼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이제 어찌할 걸 모르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은 막 도망다니고 현관은 칼을 들고 이제 지나가 찌르러 가는데 의 하무치라는 애가 약주머니를 현관에 씹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 먼저 그때 확 날리겠죠. 약주머니가. 그 사이에 정은 이제 칼을 받고 올라가는데 칼이 처음에는 뭐 아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칼이 되게 크잖아요. 크니까 이게 칼집에서 칼을 빼야 되는데 못 빼냅니다. 앞으로는 막 그 당하고 있는데 막 밑에서는 단에서는 대왕님이 그 앞에서 빼지 말고 등 뒤로 해서 칼을 등 뒤로 하고 난 다음에 칼집을 빼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이제 등 뒤에서 칼집이든 칼을 등 뒤로 하고 등 뒤에서 이제 빼면 뺄 수 있거든요. 빼서 진영정이 현가의 다리를 자릅니다. 자르니까 현가는 주저앉게 되고 그냥 마지막 수단으로 비수를 진영정에게 던지는데 마침내 빗나가서 어찌 그 기둥에 칼이 박혀서 결국은 진영정은 박히자마자 칼로 이제 무자비하게 난도질해서 현가를 죽이려 하는데 현가는 이제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어떤 방어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제 너를 죽이지 못한 것은 원래는 이제 내 놈을 사로잡아서 여러 제후들의 땅을 되돌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포기하려고 이제 너를 협박하기 위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너를 오늘 죽이지 못했다고 이제 외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봐도 없으면 집어당겨서 결국은 협박할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은 칼을 빼서 바로 찔렀겠죠. 현가는 그래도 협객인데 진영정 아니야 수십 명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고 일단은 협박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도했습니다. 예전에 강의했었지만 노나라 대신 노나라의 무신도 황공 제나라 황공을 협박해서 땅을 돌려받은 적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결국 성공해서 황공은 협박 속에서 이제 말 뱉은 거지만은 결국은 자기 위신을 생각해서 자기 한 말대로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현가도 그 예를 참고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진영정을 살해야 하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현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옛나라는 결국은 진나라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진나라가 왕정이 피살을 당할 있는 형가에게 형가 협박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